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전문 유튜브 심층 분석 채널 여론 고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국민의힘이 왜 이러나 요즘에 뭐 대구의 서문시장을 가보면 와 이라카노 자갈치 시장을 가면 와 이래 뿌노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당대회도 있었고 별로 컨벤션 효과도 없고 대통령이 미끄러지니까 동반해서 미끄러지고 있다, 미끄럼 탔다.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이제 뭐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역전된 결과들도 뭐 꽤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요 이제 K스탯 리서치를 비롯한 항상 믿고 있죠. 사기 조사회사 MBS 조사를 보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34%, 민주당 31%예요. 근데 물론 이제 뭐 한 2주 전, 뭐 한 달 전에 거의 한 10%포인트 차이 났던 것보다 좁혀진 건 맞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이 아직도 앞서고 있긴 하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33%로 동률이고. 근데 33입니다. 네, 33%로 동률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두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태도 유보층, 이제 뭐 흔히 우리가 무당파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당이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 조사 똑같이 29%다. 29%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야 주요 정당 지지율하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양쪽 조사 다 올해 들어서 무당층이 최고치로 올라가 있어요. 최고치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지자들이 뭐 민주당으로 간 건 아니고 이제 그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 내지 뭐 중도파로 이제 유입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뭐 다시 이제 올지 어떻게 될지 언제 올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죠. 하여튼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상태는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게 결국은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지지율하고 함께 연동돼 있다. 근데 그건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정권이나 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함께 움직이는 거야. 그거를 이제 뭐 약간 유식한 말로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동조화 현상. 저는 그냥 평상시에 제가 쓰는 말인데.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근데 사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커플링 현상이 더 강해요. 더 강한 게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 더 강해진 게 결국은 그 윤심 논란이 있던 끝에 그 윤심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자 어떤 이제 윤심 주자 김기현 대표 신임 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일명 윤현으로 불리더라고요. 뭐 윤현은 뭡니까? 윤심 김기현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윤핵관 그 친윤 쪽 그룹들이 이제 그 당 지도부를 이제 추기고위원이나 뭐 이런 장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엔 당청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당용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일체 현상이 이제 더 뚜렷해졌다. 그래서 그런 게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렇다면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좀 견인돼야 되는데 커플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속절없이 계속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과거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공 기자님? 아직 1년이나 남았습니다. 뭐 1년 뭐 사실 한 달 남아도 긴 건데 1년이면 뭐 사실 이제 사부작 그럴 일이 아니다. 엄청나게 이제 뭐 이제 앞으로 그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나 아니면은 뭐 블랙피크 논란이나 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건 아무도 예상 못 하니까. 아무도 예상 못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 특히 정당 지지율이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정당 지지율이 자신이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거의 없고 이제 반사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이제 상대편이 못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반사체네. 근데 떨어지는 거는 내가 못할 때 떨어져요. 그러네요. 올라갈 때는 상대편이 못할 때 올라가지만.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 잘할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쪽 여권 정부 여당이 좀 약간 힘들어하는데도 상대적으로 별로 안 올라갔다. 이제 그거는 뭐 이재명 3번 리스크 효과가 큰 걸로 보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또 이제 이 상대편이 헛발질을 하거나 상대편의 그 악재로 다시 올라가는 게 가장 지름길이긴 해요. 지름길이긴 한데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렇죠. 스스로 헛발질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스스로 악재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말아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나오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당에서 뭔가 좀 정책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을 좀 보조할 수 있고 또 견인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왔을 때 정당 지지율이라도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면 더 그게 견인이 되는데 정책이나 뭔가 사람과 관련된 혁신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 인물 혁신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기대하기 어렵고 뭐 인물 혁신은 이미 다 그 전당대회 이후에 다 이제 뭐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럼 인물 혁신을 하려면은 이제 뭐 이준석 껴안고 천하람 껴안고 허나 껴안고 김용태 껴안으면 전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껴안으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자탕 정당 되죠. 그게 자탕이다. 그게 무슨 그러면 분명한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자탕이 되네요. 분명한 거는 지금 대통령과 그 여당 지지율 떨어진 거는 보수층에서 지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0%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는 한 40% 가까이 가다가 떨어진 거는 30%대에서 보수층에서 빠졌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중도층에서 빠져봤자 그렇게 많이 안 빠졌고 그리고 뭐 그 진보층은 원래 안 좋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방금 얘기했던 뭐 천하용인을 껴안는다? 그럼 보수층이 돌아오겠어요? 저는 그거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럼 그냥 잡탕이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이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중도층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의원 대표가 지금 뭐 천하람 위원장을 뭐 좀 껴안겠다 어쩐다는 이야기. 아니 뭐 헛발질이네요. 아니 뭐 헛발질이 아니라 저는 뭐 천하람 뭐 전 최고위원 후보까지는 뭐 충분히 뭐 그렇게 전 당대표 후보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는다?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이미 그건 물 건너간 거예요. 물 건너간 거예요. 이미 낙동강을 건너갔다. 이미 한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영산강을 건너갔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인물로서 뭐를 해본다? 그거는 사실은 그 별반 이렇게 아니, 인물로 할 거면 대표를 바꾸든지 최고위원을 다 바꿔야지. 지금 그 사람 껴가서 무슨 위원장 자리 하나 준다고, 저 당이 바뀌었어 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면 그 최근에 보면은 어떤 정책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아니 그래도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100명 이상 되고 다 뭔가 영월 쓰면서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이건 뭡니까? 정책이 안 나온다는 거는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입법적인 그 뒷받침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니까 국회의원들이니까. 근데 지금 뭐 100 몇 석? 뭐 지금 뭐 100석 관심이 없는 데서는 혼자 할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땐 정책적인 이슈로 뭘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 무슨 법을 내놓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아니 뭐 뭡니까 그 상임위도 통과 못할 거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볼 때 효한다고 보는 아니 거다. 통신비 반값 이런 건 좋지 않습니까? 통신비 반값은 저도 찬성할 것 같은데요. 근데 통신비 반값 한다고 그러면 뭐 야당이 뭐 반대하겠어요? 뭐 그럼 같이 하는 거죠. 뭐 근데 통신비 그런 걸 좀 주도하면 주도를 한다. 글쎄 뭐 근데 통신비 아니 지금 쓰지도 않을 지난 3월달에 쓰지도 않을 30기가를 무료로 막 쐈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아이디어의 일부일 것 같고 뭐 그걸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승 반등세로 이제 바뀐다라 그래서 뭐 야당과 손잡고 뭐를 한다. 뭐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방금 얘기한 통신비 반값도 그래요. 뭐 엊그저께 이제 전기료도 올려다가 중단했잖아요. 못 올렸잖아요. 뭐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그렇단 말이죠. 전기료를 올렸으면 아마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안 올렸으니까 그냥 그 상태입니다. 통신비도 뭐 반값으로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통신비를 떨어뜨리면 아마 지지율이 더 안 떨어질 거예요. 저는 올리는 거에는 역동성이 약하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그러면은 야당이 따라오지 못할 거를 해야 돼요. 예,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 이 불체포 특권,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 그러니까요. 특권 내려놓기를 주도적으로 나가야 돼요. 예, 왜 안 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네네. 주도적으로 나가야 돼. 자기네들도 이제 특권 내려놓는 게 예. 주저스러우니까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특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비도 절반으로. 예. 뭐 절반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뭐 그런 거 뭐 세비 많아도 보좌관 뭐 비서관 깎아서 숫자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야당이 못 따라올 거를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 자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당헌위원장이나 뭐 이제 예. 뭐 이걸 하면서 공천 이제 관련된 이 절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진짜로 공천혁명을 해야 된다. 아까 인물 얘기했지만은 인물은 이제는 공천혁명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공천혁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구태 586이 다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그 이재명 계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물갈이를 참신한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어요. 할까요? 하겠죠. 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존의 정치권한테 빚진 게 없는데. 주변에 그 평론가들은 안 한다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왜요? 글쎄, 그럴 만한 지금 국민의힘의, 정신 상태가 아니다. 아니 대통령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윤심 작용해서 대표까지 만들었는데 무슨 뭐 그건 걔네들이 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하지 말자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죠. 예. 반발은 있겠죠. 해야 된다. 반발은 이제 해야 된다. 반발이 아니, 저는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예. 거니까. 예. 정말 제대로 된 신선한 사람들로. 그렇죠. 그냥 막 검사 내려 꽂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예.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영님 기자께서는 또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은 지지율이 좋아질 수 있는 걸 분석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잘 된다! 그걸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잘 보고 또 실천을, 국민의힘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정당이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자, 정당의 대개혁, 국회의 대개혁이 민심입니다. 네. 여론고수 홍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종찬입니다. 감사합니다.